지금 우리 맥진 구성하는 걸 제가 사실 강의가 여러분이 연구만 하는 강의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강의 안 합니다. 요새 강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러나 꾸준히 계속 하는 일은 이제 이 맥하고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 학자들 하고 합니다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음양맥실 내가 지금 개발하는 내용, 이 맥을 대뇌 혈액 압력을 조절하는 이 치료법을 올 하반기에 6월달, 7월달부터 영남대학교 신경과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 임상 직접 대뇌 혈류량 조절하는 치료를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저한테 보내주고 제가 치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서 검사하는 거는 김민하 교수가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조금씩 한 발씩 조금씩 다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분이 파킨슨 병을 진단에 연구했던 분인데, 사람 말소리 들으면 말소리의 성대 떨림을 요거를 분석해서 그 특이점을 찾아서 파킨슨 병을 진단하는 센서를 개발했던 그 분인데, 그 연구가 끝나고 진행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제가 하는 개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해보기로 이렇게 지금 조금씩 이제 어쩌면은 상반기 안에 이제 치료기구는 나올 것 같고 진단기구는 있고 2부 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이 맥진의 원리를 이제 여러분 맥을 잡는 것도 원리지만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 혈관 있지 않습니까? 이 혈관 두 개 혈관인데 혈류가 아닙니다. 혈류가 아니고 버스큘러라서 혈관, 대뇌 혈관의 압력, 대뇌 혈관의 전후 대뇌 혈관 압력의 디퍼런스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항제 내경에는 이걸 가지고 1성, 2성, 3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4성 이상 이랬는데, 이걸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통의 의학들은 1성을 1배, 2성을 2배, 3성을 3배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를 1로 뒀을 때, 작은 걸 1로 뒀을 때 큰 거의 비율이 1보다 2가 돼야지 1성인 거죠. 2 넘어가면 2성이 되고 3 넘어가면 3성이 되는, 이렇게 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작은 걸 1로 뒀을 때 1과 1.5, 1과 1.15 정도까지는 오차 범위 내에서 평인치밀이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1과 1대 1.24까지는 1성, 1대 2.4, 1.24에서 1.6까지가 2성, 그러다 1대 1.6 이상이면 3성, 이 정도로 제가 지금 하는데, 요 분석 기술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장부만 나오죠. 장부만 나오는데, 뭐 간 나쁘다 그래서 간 이름이 없잖아요. 간 나쁜 사람은 간염도 간 나쁜 사람, 간경화도 간 나쁜 사람, 콜레스테롤도 간 나쁜 사람, 뭐 여러 가지 병명이 많은데 이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모집하면은 1대 1.16, 17, 18까지는 지방간이 의심되고, 1.16, 1.17, 18, 19까지는 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병명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을 오로지 뭐만 생각하냐면 손만 가지고 이걸 자꾸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혈관의 압력 차라는 이 구조적인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를 충분히 하고 맥을 잡기 훨씬 쉬울 겁니다. 저는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느낌으로 어떻게 하나? 이건 느껴진다. 비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성이다는 거예요. 비교 잘 안 된다. 비교 되긴 한다. 그럼 이성이다. 완전히 차이 나는 삼성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척추동물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 개와 고양이까지도 이게 적용 가능하다. 대신에 개와 고양이에 침을 놓지는 않는데 무슨 침을 놓겠느냐? 바로 전기침을 놓을 수 있다. 예, 전자침은 전기침을 전류침으로 가지고 척추도 동물까지도 혈류를 조절할 수 있어요. 동물 수지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분 좋아합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거기까지가 진행돼서 전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을 맥을 잡을 때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면 됩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를 잡는 이유를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경동맥이지 않습니까? 이 총경동맥은 여기까지만 총경동맥이고 목 바로 아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분리가 된다. 이렇게 두 개로. 좀 내경동맥, 외경동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요 위에 동부결절 이 총경동맥 위쪽 부분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쪽에 잡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요쪽에 잡는 거는 그래서 이 위로 가서는 여기는 안 되고 여기 무조건 분리되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경동맥에서는 혈관의 압력이 거의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인형이라는 부돌 자리를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 그래서 여기 압력 크기랑 그 다음 뒤에 압력 크기 이게 어떤가 요 개념만 이제 생각하고 그걸 장부로 붙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흔히 말해서 물을 줄 때도 이 호수 물을 이렇게 쭉 뿌릴 때 멀리 뿌릴 때는 가늘고 길게 보내야 되고 가까이 뿌릴 때는 이렇게 넓게 해서 보내듯이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영양분들을 조절하려면 물기를 조절할 때는 이걸 멀리 보내야 되니까 압력차가 상대로 많이 나야 되고 가까이 보낼 때이라면 작게 난다. 그럼 이 뇌의 혈관들을 우리 결국 미래 되면 무슨 병이냐 다 뇌의 혈관병이거든요. 다 중풍, 뇌경색, 뇌혈류, 그 다음 알츠하이머, 이런 파킨슨병 전부 다 혈관 뇌병인데 파킨슨은 호르몬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뇌혈류를 측정하고 뇌를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오로지 우연히 뇌동맥을 촬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촬영을 쭉 해서 우연하게 막힌 곳이나 아니면 터진 곳이나 아니면 찢어진 곳을 우연히 발견하면 그때서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거의 발견을 못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맥 잡는 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어제 고 실장님이 어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한 분이 뇌경색과 심장 스텐트를 오래 하신 분이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내가 한 4, 5년, 5, 6년을 계속 맥을 뻗던 분이에요. 당뇨도 있고 그분이 치료를 계속 어르신을 치료했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저혈당이 와서 딱 사무실에 오셨는데 내 앞에 앉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게 의식이 잃어지고 입이 이렇게 돌아가져요. 뇌가 막혀 있었죠. 누가 그게 눈앞에 보여 내 앞에서. 쓰러져 간데 고실장은 막 놀래서 내 앞에서 쓰러져 가. 맥을 보니까 맥에서 일단 나타납니다. 어떻게? 내가 한쪽이 계속 막혀 있는 거죠. 지금 막히고 있어요. 막힌 게 오래되니까 그쪽에 신경이 자꾸 신경이 차단되어서 점점 눈이 감겨지고 입이 돌아가고 그래서 의식은 늘고 말은 못하고 혀는 마비되고 내가 말을 시키면 말이 점점 못해지면서 몸도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걸 내 눈앞에서 바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을 6년 정도를 계속 그분의 맥을 몰랐다면 그 현상인 줄 알 텐데 아니까 이 맥은 지금 이상이 있는 맥이다라는 걸 추이를 내가 보니까 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위험하니까 순간적으로 일단 119를 오라고 했어요. 119를 불러오고 그 불을 부르는 동안 일단 빨리 뇌를 뿔자. 그래서 사연은 안 돼요. 사연은 택도 없고 그때 제가 맥을 보면서 초음파 진단하듯이 두경혈에다가 침을 꽂고 여기에 탁기를 빼듯이 계속 뽑고 침 꽂고 맥을 보고 뽑고 탁기 빼고 침 보니까 아이고 한번 딱 뚫혔다. 손에 침이 딱 들어가서 나오는데 느낌이 딱 뚫힌 느낌이 들어요. 바람도 쑥 빠지고 그래서 잡았다. 그래서 고시장 119 부르지 마라. 그래 다시 쫙 침을 꽂고 하니까 뇌혈관이
뻥 뚫린 게 내 손가락 끝에 느껴져요. 맥도 싹 돌아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리 돌아갔던 입이 눈과 싹 풀려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밖에 이제 그다음 다 치가고 나와요. 그 상황을 모르는 분은 몰라요. 아주 뭐 그냥 뚫혀가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반추하고 오래 생각해 이게 무엇인가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양의에서는 지금 현재는 절대 볼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매일 맥을 본다면 매일 맥을 보는데 맥이 어느 수준에서 계속 일관성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 이렇게 가고 하나 이렇게 여러 차이로 계속 가는데 어느 순간 이 차이가 계속 점점 벌어진다든지 아니 점점 좁아진다는 것은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쭉 벌어진다는 얘기는 한쪽이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쪽은 어떻다? 작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진행된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그쪽 혈관 쪽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극도로 터지기 전에 터져야 보이는 건데 우리는 이걸 맥을 매일 체크한다는 뭐죠? 그 수치가 바뀌어지는 것만 확인하면 뭐를 볼 수 있다? 뇌혈관 장애를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전 예측 진단법이 분석 알고리즘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어느 쪽 우연히 여러분 건강검진 가면 PET 한번 찍어보자. 찍어서 머리 한번 넣어보고 못 찾으면 다 해고 혹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지나면 그때만 정상이면 1년 내내 정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추정해서 진단하면 이 추이만 숫자가 변하는 추이만 보면 이게 사전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방법 이렇게 우리가 맥을 공부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족들 맥을 매일 볼 때 이 맥이 어제 맥과 오늘 맥이 다르고 내일 맥이 다른데 이 달라지는 맥들을 추이를 보면 거기 특수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이유를 쫓아가면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추이를 줄여주고 하면 그게 바로 건강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맥을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실 기억 안 되죠. 여러분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될 거라. 근데 조금만 더 해보면 잘 기억됩니다. 무슨 맥, 그래서 툭툭툭 보면은 이미 거의 무슨 맥 정도 나오겠다, 무슨 맥 정도 나오겠다는 유추가 되거든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맥을 자꾸 계속 쫓아가면서 추적해서 진단하는 방법, 요걸 여러분 꼭 염두를 해둬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공식적으로 1성이 뭐다, 2성이 이거 외우는 거는 아주 단순한 개념이고, 구조상으로, 기능상으로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은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진단하고 침으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 옛날 그 상태로 이제 1, 2, 3성만 매진하면 더 발전이 없는데, 그래서 이 맥진의 원리가 이겁니다. 사람 신체, 우리는 그걸 병맥이라고 하지만 대뇌에서는 병이 아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의 이 생명력을 항상 이 사람 유지시키기, 가장 안 좋은 곳을 그쪽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한 항상성 활동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신체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인데, 반대로 이 뇌의 조절 능력을 우리가 중간에서 인터셉트해서 어디를 조절하는 걸 듣다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거꾸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맥이라는 것은 항상성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요런 공기, 온도, 습도 이 부분에 대한 이상 조건을 만들어주면 뭐가 됐다? 맥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맥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성이라고 해서 신체 기능 이상이 생기면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한 보건력이 있고, 그래서 이 12경맥의 유주라는 것은 우리 12경맥이 흘러가는 대뇌의 순환선이고, 이 순환선에 이제 보건력이 맥의 압력이다. 혈류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혈류라는 개념은 잘못된 흐름은, 우리가 흐름을 만져보는 게 아니고 절대로 흐름이 아니라 압력을 만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음양맥진의 이제 맥을 내가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맥을 한번 만들려면
나는 뭐 대장실맥을 모르겠다. 나는 소장실맥을 모르겠다. 난 삼초실맥을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될 때 금액을 찾아야 되거든. 금액을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직접 맥을 삼초실맥을 만든다. 그럼 만들어보자.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물고 필반이라 해서 모든 걸 끝으로 가면 반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경맥을 활용하면 그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경맥에다가 현재의 신체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보다 더한 자극을 그 경맥에다가 자극을 주면 신체는 반응을 어디서 한다? 가장 강한 자극에 먼저 반응하게 돼 있다. 그래서 3초실맥을 만들고 싶으면 3초 경락에 어떻게 하나? 3초 경맥에 침이나 이런 자극을 외부 자극을 주면 신체는 그 3초 경맥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해서 3초의 에너지를 보내게 되겠죠. 그럼 3초의 에너지를 보내는 방법이 맥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3초 실맥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맥을 찾아서 봐야지 그게 무슨 맥인지 알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몸에다가 침을 놓는다는 건 이건 뭡니까? 맥을 이상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있느냐? 효과 있을 수 있죠. 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을 방광에 침을 확 줘버리면 에너지가 방광에 집중돼서 위장의 경우 쇼크로 위장 증상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슴 답답함. 대부분 우리가 채침을 쓰는 것은 대부분 자극 유도 반사의 개념이고 그다음 교감신경을 갑자기 흥분시켜서 치료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요 맥을 만드는 방법들은 맥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어디를 이용하면 좋다? 손목, 발목, 삼촌 지점. 항상 손목, 발목, 삼촌 지점. 손목, 발목, 삼촌이란 뭡니까? 삼촌은 자기 손가락 4개 요 길이가 삼촌이거든요. 요 길이가 삼촌이니까 보면 손목에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다 여기가 삼촌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요 네 손가락의 폭이 요게 삼촌이니까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 요 끝에 걸리는 요 부위가 모두 다 그 부분의 삼촌 지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폐, 심포, 심포의 삼촌 자리가 여기 뭡니까? 이게 뇌간이죠, 뇌간. 이 뇌간을 어디에 쓴다? 뇌혈관병, 그 다음에 간질, 뇌 기능을 조절한다 하는데 사실 여기 위험한 자리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분은 또 여기다가 뭐 입도라가 환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희한하게 떠갖고 이 살이 막 이렇게 부풀으면 이게 상처가 나면 입도라가 온다는데 이분 그대로 상처를 더 커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폐, 심포, 심장 무게가 되죠, 심장. 여기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대장, 삼초, 소장 이렇게 되니까 요 세 군, 6군데 중에 한 군데 자극 주면 맥이 그 맥으로 생성된다. 그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발은 똑같죠. 발도 발목 위에 삼촌 위에 마디를 돌려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본인의 지금 맥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침. 각자가 원하는 맥을 지금 현재 맥을 먼저 보시고 그 맥과 다른 맥을 인위적으로 한번 조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제가 드릴게요. 눈 좁히면 되죠? 맞습니다. 삼촌에다가 직접 맥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맥을 내가 뭐 폐맥을 만들고 싶다, 삼촌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맥이 뭘 나오는 거죠? 지금 뽑아내놨어요. 지금 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이 평지급을 이게 흐트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힘들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로 보면 소장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상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원하는 대로 한번 보자고. 삼성이든 일성이든 이성이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바뀌어 버렸네. 그렇죠. 여기 바로 바뀌죠. 그럼 이거 돈 놔두고 그다음에 싹 돌아오죠, 그죠? 예, 바로 있는지 이렇게. 어디 자리입니까? 여기 좀 더 예, 그렇죠. 여러분, 팔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해보실까요? 손등에 하거나 손바닥에 할 때, 경맥을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대장, 삼초, 소장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볼 때, 여기가 대장, 삼초, 소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근데 요거를 이렇게 잡고 한번 손 돌려볼까요? 돌리면 중간이 돼요. 3초짜리가 돼. 그래서 요 팔등이 팔에서 시열은 항상 요 팔을 돌려서 하면 안 되고 팔을 접어서 대장, 3초, 소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고기가 소장. 예, 그렇죠. 접어서 봐야 돼요. 이 펴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됐죠. 좋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윤지 선생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3초짜리, 만약에 3초면, 3초짜리 경맥에다 침을 꽂으면, 맥이 3초씩 맥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3초씩 맥을 침 꽂은 걸 그대로 놔두고, 꽂아놓고, 다시 3초 사법을 하나 침을 꽂으면, 몸에 있는 침보다 더 강력한 작용이 기맥이 더 강력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침 꽂은 상처를 3초 사법을 쓰면 그 맥이 다시 뭐가 된다? 평인지맥이 돼야 됩니다. 평인지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꽂아야 되죠. 커졌죠, 그죠? 바로 충분. 바로 커져요. 그럼 여기 폐사법만 써서. 네. 꼽아놓은 상태로 해서 어떻습니까? 변화가 확 옵니다. 그죠? 확인했으면 이제 빼도 됩니다만 어떻게 좀 해봤어요? 네. 어디 꽂으셨어요? 지금 안 꽂히면 이제 공장 하나 뺐어. 빼고 좋은 거좀 커지더라. 계속 꽂아보시죠. 위에 놓죠. 침을 아프게 그냥 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죠? 아프죠? 그냥 꽂아주면 네, 그냥 하면 이제 침을 산하고 같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 산하고 같이 돼서 그리고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침을 들어야 됩니다. 김쌤 지금 무서워서 침을 잘 안 꽂았죠? 꽂았습니다. 됐습니다. 어디 보시고 이제 되죠.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대장 맞습니다.
아, 이거 보시려고? 이걸 보시려고? 이렇게 보십시오. 돌아왔으면 그렇게 써줘. 그런데 양쪽 다 빼주세요. 됩니까? 김선생님. 김선생님 됩니까? 김선생님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노맥이 소장시맥입니다. 네. 그러면 노맥이 소장시맥이면 소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소장시맥이죠. 그럼 여기 소장사법을 쓰면 여기 맥이 그런 맥이 그럼 이 맥이 내가 만든 소장맥이 소장시맥이라는 건 이런 맥이구나 하고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죠. 같이 잡는 게 좋을 겁니다. 맥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바뀌었냐? 지금 여기 어디? 대장 하나? 대장. 예, 부족하신데. 그럼 대장사법 만들어놔야 돼. 손을 돌려 그렇게 하시겠지. 여기 손을 제가 잘하시네. 하시네. 되죠? 네, 다 됐죠? 예,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역시 기맥이 경맥보다 작용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맥이 경맥보다 일단 작용이 정확히 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맥과 맥은 정확한 위치에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안 해보셨는데, 본인이 폐를 해놓고 다른 기맥에다가 보살을 하면 이 폐맥이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 기맥에만 작용을 했을 때 맥이 그대로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절대적으로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양맥진을 뭐라고 하냐면은 객관적인 진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맥이 막연한 맥인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맥을 알고 싶으면 본인이 자꾸 그 맥도 만들고 맥을 보고 확인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본인이 맥이 잘못했으면 보사를 확인했다가 평행심이 안 되면 자기가 처음에 맥을 잘못 만들었든지 그 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검증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을 꼭 그래서 이 음양맥진 생성법은 맥을 생산하는 것은 이건 한 번도 이때까지 어느 책에도 나온 일이 없는 겁니다. 처음 나오는 것이고 처음 실험되고 이게 처음 검증되는 겁니다.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보면 훨씬 나을 텐데, 측정기로 측정을 해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 다 보이게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지금 경맥을 그냥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요 한번 사진이 조금 안 보여서 사진을 좀 지금 요쪽이 왼쪽이고 이쪽 오른쪽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이쪽이 A, B라면 어디가 문제죠? B. A가 아니고 B. B 문제입니다. B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 신경이 살아있는 것은 입술을 모으면 입술이 이렇게 모아지는 건데, 여기는 모으고자 해도 입술에 신경이 여기 안 돌아와 있기 때문에 안 모아지는 거죠. 이 크게 벌렸을 때도
이 입술은 자유자재가 넓게 벌어지고 좁게 좁아지고 하는데 이쪽 부위는 우측의 상순 및 입술은 신경이 안 들어오죠. 보통 이쪽 신경이 가장 늦게 들어옵니다. 왼쪽에도 윗입술이 늦게 들어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죠. 이렇게 이마 쪽에도 보면 구안화사를 이야기할 때 눈 쪽은 아무 이상이 없고 입이나 아니면 입 쪽엔 이상이 없고 눈 쪽이나 둘 중에 한 곳만 와사풍, 다시 말해서 마비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눈이나 입이나 한쪽만 마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대체 그런 증상들은 대부분 중추신경마비에서 오는 안면신경마비입니다. 안면신경마비 증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추신경이 마비된 안면신경과 말초성 안면신경마비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눈 한쪽이나 입술 한쪽에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이런 병들이 보통 보면 중추신경계입니다.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사실 중추신경은 재활되지가 않죠. 재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치료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치료의 범주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눈과 입이 함께 저렇게 됐을 때 저 부위는 말초신경마비이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마비는 말초신경은 사실은 재생 가능하죠. 근데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입도 이쪽에 문제가 있지만 어디가 문제 있죠? 얼굴 부위에 두 개를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차이가 좀 드러나나요? 안타깝고요. 눈을 꼭 감게 합니다. 지금 이거 양쪽 눈을 꼭 감았는데 꼭 감으니까 이쪽 눈썹 위에 근육은 당겨서 내려오거든요. 눈썹이 당겨서 내려왔는데 이쪽 우측은 꼭 입을 꽉 자르고 눈을 꼭 감았는데도 이 이마 부위는 어떻게 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쪽을 보시면 이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왔다가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쪽 눈썹은 어떤 표정을 쓰더라도 다 눈썹의 위치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비가 왔다는 거죠. 신경마비가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여기도 인상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여기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쪽은 뭡니까? 근육 움직임이 전혀 없죠. 안면의 신경에.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 더 할 거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람을 불어넣으면 됩니다. 입에. 이 바람을 불어넣으면 신경이 돌아오지 않은 곳은 근육이 풀려서 바람이 새 나와버립니다. 바람 모을 수가 없어. 당연히 휘파람을 부는 이런 건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보면 안면신경마비의 마지막은 안면신경마비 환자들이 치료가 다 됐다고 휘파람 불면 치료 다 된 거죠. 휘파람 불 수 있으면 치료 다 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휘파람이 그만큼 입술 요 상순 여기 신경이 돌아오기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여러분 구분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얼굴이 있는데 보면 안 되고 눈을 아예 이호를 시키고 눈을 감았다 떴다 위로 치켰다 눌렸다 얼굴 표정을 자꾸 근육을 움직이게 이 환자를 시켜보면 그 명확하게 어디까지의 증상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세 번 재발했죠. 재발했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난 말초신경은 상처 안 난 말초신경보다
상처를 다시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어떻게 되는지 계속 재발하더라고요, 이분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맥이 뭐냐면은, 구돌일성, 충구일성, 이래 됩니다. 이로 봐서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저 맥이 저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예? 간당. 예, 장으로는 그런데, 체격도 좋고, 젊은 분이 충구일성이 나타났죠? 일단 저건 무슨 맥입니다. 일단 신경성이기도 하고, 일단 고차가 된 매우 오래된 만성병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감 갑니까? 예, 매우 만성병이다. 굉장히 질환이 오래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치료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표시가 많이 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일성으로 내려갈수록 미묘한 차이가 덜 날수록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 잘못 배울 때는 일성보다 2성이 낫고 2성보다 3성이 나쁘다 아닙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일성으로 내려갈수록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만성병이 많습니다. 노인성 질환도 대부분 일성이거든요. 또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제가 이분들을 사실 완전히 치료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완전히 100%는 안 되고 여기서 한 70% 좀 회복되고 보답은 됐었는데 좀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분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건 개인 일이니까. 예. 여기였었죠. 이분이었었죠. 요걸 특이해서 이제 그때 옛날에 한번 여러 보여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딱 이쪽에만 보는데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이렇게 된 거죠. 독감 예방 주사, 독감 예방 접종을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렇게 막 부어 있습니다. 얼굴 더 퉁퉁 부었었죠. 저한테 오실 때는 3일, 이틀 뒤가 3일 뒤에 오셨는데 굉장히 많이 부어서 왜 왔냐 하니까 이제 내일인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얼굴 부어서 못 간다고 해서 급하게 진작 왔어야 되는데 오셨는데 그 병원에서는 자꾸 이제 냉찜질을 이렇게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도 잘 안 내려간다 해서 알레르기 약도 막 먹고 독감 백신 맞고 저렇게 된 거죠. 저게 뭔가를 제가 보다가 지금 부은 위치가 거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마 쪽으로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백신을 맞았었는데 그럼 백신 부작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몸에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려면 백신이 온몸에 같이 퍼져야 되겠습니다. 얼굴만 나타나게 피부도 나타나야 되고 백신이 어차피 팔에 맞으니까 혈관이 굵은 쪽에 백신 부작용이면 혈관이 굵은 쪽에 먼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과거거든요. 그러면 사타구니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나타나야 돼. 그쪽에는 피부의 증상이 약간 없고 얼굴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백신은 균 아니겠어요? 균이니까 균을 넣는데 균이 바로 작용을 한 건데 어디 작용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디 염증 있는 부위가 있냐니까 어금니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어금니를 빼고 치료를 하고 어금니 상처가 치과에서 임플란트에서 이를 빼고 그 치료를 안 하고 놔둔 상태에서 백신을 맞았더니만 바로 이 백신균이 그것이 바로 공격할 대상인 줄 알고 그쪽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여기서부터 부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퍼져 있는 곳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 염증이니까 알레르기 같으면 차게 빨리 해줘야 되는데 염증이니까 어떻게 해요? 염증이면은 백혈구의 활동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백혈구의 활동을 높여주려면 온도가 높아야지
차게 하면 백혈구 활동이 훨씬 더 못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물로 자꾸 일했을 때는 더 부작용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 그걸 하지 마시라. 그리고 따뜻하게 수포를 하시고 이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지만 실제로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핵심 상점 어디겠습니까? 이를 뺀 어금니 상처 부위가 상점이 되죠. 치료하고 맥을 돌리니까 바로 이렇게 1차 처음 오셨을 때 치료하기 전이고 한 번 침 맞고 다음날 아침에 왔을 때 저녁에 왔을 때 이렇게 나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치료하고 나니까 이렇게 싹 옵니다. 완전히 얼굴이 다르죠.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냐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핵심만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이런 신체 부위가 금방 변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있었던 거죠. 요걸 보시면 됩니다. 바로 어금니 이 부위에서 여기에서 염증이 있었던 부위가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신경이 있는 부위로 이렇게 여기가 다 이렇게 부었죠. 그럼 요 부위에서 요 부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자리에. 그래서 핵심적인 자리는 여기 어금니 쪽에 이쪽에 치료하니까 전부 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백신 알레르기 부작용이다 그러면 진짜로 저걸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온몸에 다 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아주 이런 거 보면 이럴 때 솔직히 저 혼자 쾌감을 느낍니다. 이건 뭐 아주 제대로 찾았다 이런 쾌감 혼자 느끼는데 딱 부위가 저렇게 보이죠. 내가 맞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여기 찾았었는데 이쪽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쪽은 그래서 그리고 저걸 찬물 이렇게 도포하는 거하고 뜨겁게 도포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 나죠.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른 거죠. 예, 조금 이따가 3일체질 한번 말씀드리고 요거 3일체질 활용해서 우리 침 놓는 걸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